윤석열 후보 재산 공개한 내역을 보면 71억 정도 되거든요. 결국 이분의 정치하는 데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재산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도이치모터스도 지금 수사를 1년 6개월 이상 진행했는데 아직 종결을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고 칼끝을 지금 김건희 대표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께 혹시 혼도 좀 많이 나셨어요? 대학 다닐 때도 막 맞았습니다. 대학생일 때요? 네, 고무 호수 있잖아요. 그걸 딱 접어갖고 이렇게 실로 쫙 묶어놓으셨더라고. 그거 맞고 나니까 그 술이 닦이더라고요. 마시면서 컸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 체벌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추미애 전 장관이 보셨나 봐요. 바로 딱 요 합성 사진으로 댓글을 대신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고 사진만 있었어요. 자, 추미애 전 장관의 야심작. 야심작입니다. 감정가 매겨 주십시오. 추미애 전 장관의 작품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930원 0.3 비트코인 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요? 좀 어렵네요. 네. 0.3 비트코인. 웃기려고 하니까 자꾸 무리가 되네요. 좀 어렵게 하면 저는 못 웃어요. 0.3 비트코인 하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 가격으로. 그래? 1,500만 원은 국회의원이 출마할 때 내야 되는 공탁금이죠. 이거 한번 벌어보려고. 근데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버느냐? 네, 김성애 SNS가 KBS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 화면을 캡처해. 그 주인이 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요즘 NFT라고 유행하고 있죠. 예, 디지털로 찍은 사진을 시장에다 내놓는 건데 이걸 비트코인으로만 살 수 있어요. 1,500만 원 내에 내놓고 KBS에 나온 김성애 페이스북 안에 들어있는 추미애 장관의 그림값이 가격 이렇게 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돈에 살림의 보태려고 합니다. 김성애 대변인님은 아주 이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아니, 저작권이니까. 저작권. 댓글 부분까지 사실 좀 약간 개면적었는데요. KBS에 나오지 않았어요. KBS. 그 점이 자랑스러워. 그걸 이제 섞어갖고. 그렇죠. KBS가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네네. 자, 4,930원 가볼까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이제 그 사진 댓글이 좀 평정심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회초리를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죽비를 하나 들어서 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기 인터넷 쇼핑 찾아보니까 대나무 죽비값이 4,930원이더라고요.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최저가.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대충 4,930원이면 하더라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요 사진 이렇게 댓글로 달면서 뭔가를 의도한 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저희 당 유튜브 프로그램도 출연하시고 해서 몇 차례 교류가 있었긴 했는데요. 그냥 그래서 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좀 재미있게 해주려고 지지자들을 그런 정도의 유머 코드였다라고 받아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유머 코드다. 유머 코드로 받아들이려면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 페북에 썼던 체벌로는 그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유머 코드이고 훈계 비슷한 좋은 이야기고요. 거기에 저 댓글로 사진 담근 제가 볼 때 유머 코드는 아니고 과잉 그 반응이에요. 제가 보건대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조금 이제 평정심을 약간 잃어가시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예요. 자기도 이제 본인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이제 떨어졌고, 근데 자기랑 1년 내내 싸웠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제1야당의 후보가 돼서 지지율이 막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좀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던 방향으로 안 됐고 자기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고 잘못된 일을 한 윤석열 총장이 정말 믿고 혼내주고 싶은데 혼내줄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뭐 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그림 자체는 꽤 오래전에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돌아다니던 것을 한 것이 이번에 새로 그리신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추미애 전 장관의 마음 상태를 좀 이해를 해주시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전에 또 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캠프 차원인가? 김건희 씨 관련해 갖고 추미애 전 장관 그 고발을 했다고 하던데요. 줄 이야기를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마음껏 이야기를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 1인 미디어들이 많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전 법무장관이셨고 또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드신 분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대표까지 여기만 중견 정치인 아닙니까? 이런 분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을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좀 잃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비 영부인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이 검증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일단 검증의 영역이라고 하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예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뭐 본인이 한 얘기니까요. 윤석열 검사가 통장에 2천만 원 들고 있었는데 그 불쌍해서 내가 결혼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부부 작년에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정부의 재산 공개한 내역을 보면 7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물론 부인의 재산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게 71억까지 불어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을 마치고 나와서 무직인 상태에서 광화문에 캠프도 내고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결국은 이 재산 형성 과정 이것이 결국 이분의 정치하는데 쓰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재산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양평에 있는 아파트와 관련돼서 분양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네.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증권 같은 경우 이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여기에 주식 투자를 했는지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1년치만 공개한 채 그 뒤로 이제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냥 공개하는 것 이건 사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저도 사생활을 무슨 마치 관음증처럼 일일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증폭시키는 건 양쪽 다 영부인 그 예비 후보한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결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평 그 부분도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건의 결과를 봐야 되고요. 네. 도이치모터스도 지금 수사를 1년 6개월 이상 진행했는데 아직 종결을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고 칼끝을 지금 김건희 대표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은 게 KBS에서도 지금 묻고 있는데 있는 내용만 공개하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미 주식 검찰에도 거래 다 내역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안 했겠습니까? 다 하고 있죠. 근데 종결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코바나 컨텐츠도 일단 일부 무혐의 처리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네. 당연히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부인으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실 분이니까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 네. 그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에서 뭐 이 정무적으로 대응할 입장은 없는 겁니까? 이번에는 이제 계좌 공개를 넘어서 그 부분에 입고 출고 부분 뭐 네, 그 네, 부분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와의 그때 후보 경선 토론에서 예. 그 공개를 하기로 해가지고 공개를 1년치가 했는데, 2년치 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후보 경선과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러나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종결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를 지금 수많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불러가서 조사를 받았고 네. 저는 김건희 대표도 어떻게든 조사를 받든 아니면 소환이 되든 아니면 무혐의로 끝내주든 네. 정리가 되는 걸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번 이제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박찬대 의원도 뭐 어떤 말들 하고 있는데, 근데 유독 왜 지금에 와서 더 김건희 씨 저격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 이제 최근에 뭐 한 인터넷 언론에서 이와 관련된 취재를 했고 드디어 이제 증인이 나타나서 증언을 했죠. 내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이고 이분이 또 사회적으로 신망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려면 국민의힘 선대위나 아니면 김건희 씨 본인이 이 발언을 하신 분, 사실 이분이 거짓말하는 거면 굉장히 큰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저는 클리어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그 자체의 증언이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왜 언론에서 그러면 이른바 유튜브 방송이나 이게 아니라 공식 언론에서 그 부분을 정식으로 기사를 쓰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취재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허위사실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대응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석열 후보의 기시감이 전 드러나는데 오마이뉴스에서도 이미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이게 매체가 어디서 송출하느냐에 따라서 경중을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Stay